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복장이 아주 캐주얼하십니다. 네. 특별히 그럴 수도 있죠. 공안검사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 나올 건데 빨간 운동화 신고 오셨고. 네, 그 공안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안 검사들은 빨간 운동화 절대 안 신는. 뭐 안 먹는다는 얘기가 있죠. 진짜로 진지하게 안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영복 선생님 글 써서 북한에 동원하고. 특이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공안. 근데 돈은 안 가는 걸로 확인됐죠. 설마 가겠어요? 왜 공안적 시각으로 세상을 다 보려고 그래요? 아니 확인해줘야지. 사람들이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게 맞았으면 이미 수사했겠죠. 맞아.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자칭 공산주의 감별사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의 극우운동과 유신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국정교과서 논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안검사의 모든 것, 그들은 누구인가? 고영주 이 씨가 워낙 뜨거운 화제여서 어떻게든 다루긴 해야 되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취지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억지로 끼워 맞춰봤어요. 뭐 법조 얘기고 네. 공안검사라는 게 어디서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다뤄야지. 고영주 이사장이 불임 사건 다뤘던. 그렇죠. 네. 예. 불임 사건이라고 하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죠. 그때 예, 변론했던 사건이죠. 영화 변호인. 영화 변호인의 다뤘던, 배경 사건이 네. 됐던. 눈깔 돌리는 것만 봐도 국보법 사건인지 아닌지 아직 그걸 모릅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아졌어. 인데. 임시완 씨가 두드려 맞았던. 그죠. 아, 연기 잘했어요 거기서. 그때 그 고문당하는 장면이. 그 뒤로 미생으로 떴죠. 네. 80년대, 90년대 이때가 공안검사의 전성시대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중민주주의자다. 그래서 이제 최민희 의원이 계속 그러면 그 민중민주주의는 변형된 공산주의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란 얘기냐? 그러니까 변형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뭐 사법부와 행정부 안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또 다행히 검찰에 들어오면 교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검찰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 이런 발언도 하셨고,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과거에 2013년 초에 그 보수단체 신년할애에서 발언하시면서 그때 이미 공산주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국감에서 물어봤더니 없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굉장히 많은 발언을 하셔서 국감 스타가 되셨죠. 확신에 차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는 거는 일관성이 있는 게, 제가 95년도에 검사가 처음 돼서 신임 검사로서 교육을 받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대검 공안기획관을 해서 공안교육을 하러 왔거든요. 그때 제가 교육을 받을 때 보면 정말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곳곳에 간첩이 숨어 있다. 이런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세요. 강연 전에 이제 그 검사들한테 쪽지 하나씩 나눠주고, 그때도 이제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봐라. 그래서 저는 폐지라고 썼거든요. 다 걷었는데 전부 유지고 폐지가 하나야. 개정도 몇 명 없어요. 그래서 필적 추적할까봐 내가 한 명 나온 거예요? 한 명 나중에 검찰에 들어오면 교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정 안 되고 나온 케이스야. 나온 케이스. 김일성 장학생이었나. 강의 전에 했으니까 만약에 그걸 가지고 누가 폐지라고 썼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열린 사회하고 닫힌 사회 중에서는 열린 사회가 이기는데, 우리가 국가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열어주고 자유롭게 해줘야 오히려 뭐 북한보다 훨씬 잘할 수,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하려고 나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다 간첩이 있단 말이야. 근데 뭐 어쨌든 이런 발언들이 정치 편향 뭐 이런 걸 떠나서 법에 위배되는지는 않는지. 김일성 장학생이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는 현행 판례상 보면 모욕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북좌파라는 거를 모욕죄로 봤기 때문에 말하자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하는 거를 무조건 추종한다 이런 거잖아요. 모욕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추상적으로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근데 공산주의자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라는 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나? 그러니까 한국적 상황에선 떨어뜨린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죠. 여지가 있죠. 여지가 있는데 공산주의자라는 지칭을 받아서 내가 모욕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거기를 극자라는 의미를 썼다면 극으로 예를 들어서 파쇼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경멸적인 표현이 있는 건데 빨갱이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를 좀 폄하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산주의자다. 아, 빨갱이다라고 했으면은 성립이 될 것 같아요. 네, 빨갱이는 모욕입니다. 네. 라고 했으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표가 그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했죠. 고소를 했죠. 고소를 뭐 조만간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늦게 처리할 것 같긴 해요. 검찰이 굉장히 늦게 처리할 것 같은데. 이건 그 공안 사건의 특징이 한 10년씩 되는 게 많죠. 네, 만약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 네. 사실 공산주의자라는 발언 자체가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검찰의 판단이니까 그렇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단히 애매한 네, 거죠. 결정이 될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게 문재인 조제되나?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그 고영주 이사장이 무혐의가 됐을 경우에 무슨 말이냐 내가 모욕당했다 그러면 네. 공산주의자는 되게 나쁜 놈들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스탠스가 네. 이걸 지금 애매한 것 같아요. 모욕죄로 고소를 한 건가요? 했죠. 네. 문재인 대표가. 하여튼 나중에 검찰의 판단이 1차적으로 나오겠는데 어떻게 나와도 참 반응하기가 어렵죠. 어렵네요. 네. 이분의 생각으로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나쁘게 평가한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은 정치를 해선 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마음속으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과 그거를 실제로 행동에 옮겨가지고 우리나라를 적화한다는 건 정말 천지차이잖아요. 네. 그 공산주의자라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사회가 참 이상적인 사회다라고 네. 평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혁명을 일으켜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네. 그건 선전선동이 그건 되는 수단의 거죠. 문제잖아요. 고영주 이사장이 여기 오시면 참 열띤 토론이 될 텐데 그 이상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 논리에 이분들이 생각엔 폭력혁명이 들어있는 거다. 들어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영주 이사장의 논리에 따르면 이게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을 게 만약에 이게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한다면 보통은 이제 피고인들이 그게 그 뜻이 아니고요 할 텐데 안 그럴 것 고영주 같아요. 이사장 안 그럴 아닐 거거든요. 저 사람은 공산주의자다. 네. 저는 기소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법원에서 한번 제대로 판단을 받아봤으면 아니 좋겠다. 이게 네. 비극적인 거죠. 그 정치인이 나와서 내가 무슨 주의다 아니다 이걸 또 얘기해야 되는 게 그런 건데 박문진 이사장이라면 굉장히 지상파 사주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안 검사들이 실제로 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공안부에 6개월 있었어요. 공안이라는 말 자체가 일반 시청자분들이 낯설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안 검사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검사들인지 한번. 공안 검사라는 거는 공안부에 속해 있는 검사입니다. 그렇죠. 네. 공공의 안녕을 다루는 공안부에 속해 있는 검사인데 공안부 안에서 맡고 있는 업무 분장으로 따지면 크게 보면 이제 대공, 그러니까 공산당 간첩. 때려잡는, 네, 간첩. 공산당 네. 때려잡는 간첩. 대공, 그다음에 선거, 그렇죠. 그리고 집단과 노동, 학원, 네. 뭐 이 정도 크게 세 부류로 나누고요. 이 세 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가 약간 그 위상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임 부서가 대공을 주로 하고 그 다음이 선거, 그 다음이 학원, 집단, 노동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공안이라고 하면 대공을 보통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건데 우리 사회의 갈등이 어디서 솟구치느냐에 예, 따라서 그러니까 80년대 학생 운동이 굉장히 활발할 때는 학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학생 운동이 좀 잦아들면서는 노동이 중요하게 된 거고 그 지금은 사회 그래서 뭐 이제 그 대규모 시위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어쨌거나 1번은 대공이죠. 그다음에 선거인데 선거는 상당히 좀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공안검사를 왜 공안검사라고 하냐면 한 번 공안부에 가면 대체로 공안부만 다닙니다. 네. 그 군부독재 시절에는 공안검사들이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공안부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뽑혔다 하는 자부심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이 본인이 좀 자진해서 글로 간 면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왜 6개월 만에 왜? 나오셨어요? 한 번 가면은 아니 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죠. 이제 대공 사건을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그거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검찰에 있으면서 저 내재 공안부 검사들하고도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나름 그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국정원과의 관계, 특히 대공 사건을 하면은 굉장히 국정원의 수사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국정원 파견 이런 것도 굉장히 선망하고 그래서 갔다 오면은 국정원 안에서의 논리에 굉장히 포섭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력에서 굉장히 격차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자기가 모르는 걸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주는 정보를 거를 어떤 한
다른 근거가 없으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공안검사들이 이런 성향이 있나요? 어떤가요?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간첩 사건이 꽤 많았잖아요. 근데 국민의 정부 이후로 몇 년간 간첩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쪽의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간첩이 갑자기 없어졌겠냐. 이게 안 잡는 거다. 그리고 공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간첩 사건을 보면, 저는 간첩 사건을 안 해봤지만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를 보면 뭐가 있냐 하면, 다른 범죄는 범죄를 저지른 거면 그냥 잡아넣잖아요. 지켜봅니다. 고정간첩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쭉 보는 거죠. 그러다 뭔가 일을 벌일 때 잡아넣기 때문에 이게 사건을 어떻게 보면 키워가는 그런 게 있어서 일반 형사 사건이랑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공안검사들의 시각은 뭐가 있냐 하면 법률가가 아니에요. 이제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을 봐도 정말 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인식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노동사건, 시위가 난다 그러면은 이 검사라면 뭐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는지 혹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했는지 이런 걸 보고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대 치지 않으면 이 동네에서 대규모 노동쟁의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 막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라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상한 결론을 많이 내리는 거고, 이거는 공안검사를 뒷받침해주는 우리나라 법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적법한 파업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업무 방해한 거를 죄로 보는 건데, 파업하면 당연히 업무 방해지.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거를 죄로 놓고 그다음에 공안검사가 공안적 시각에서 봤을 때 이건 좀 봐주고 이거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법이 아주 어지러워지는 그런 지점이죠. 고영주 이사장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이분이 사법부가 좌경화됐다 이런 얘기들도 하셨는데, 불임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난 뒤로 그 사건에 대해서 작용화된 사법부의 판단이다. 공안적 시각에서 한때 공안부에 몸담았던 몸으로 볼 때도 보수적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보수적일수록 이제 사회 근간의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랑 다르다 그래가지고 작용화됐다 이러기 시작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는 이거는 그 공안검사로서의 자격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공안검사로서의 자격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수사검사였나요 당시? 불임 사건, 불임 예, 사건. 수사검사였을 겁니다. 왜 네, 그러면 그 이제 변호인 영화에 보면 고문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경찰이 하는 걸로 나오죠. 경찰이 하는 걸로 나오고, 네. 실제로 당시 그 피해자분들도 그 검찰 차원에서 그건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안 사건 예전 거를 봐도 검찰청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제 옛날 판결들을 보면 이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경찰에서 우리가 자백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검사 만나서 이러면 경찰로 보낸다. 다시 경찰에 가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때 수사했던 경찰관이 와서 옆에 서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직접 나쁜 짓은 잘 안 해요. 폭언을 하거나 이런 건 몰라도 이게 그 뭐 고문이라고 주장할 만한 거는 거의 없었는데, 문제는 이 검사들이 경찰에서 그런 고문이 있었는지 몰랐냐 과연. 이게 대단히 논란이 되는 지점이고, 많은 공안검사들이 실제로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주장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영주 검사 같은 경우에도 그럴 일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경남도민일보 기자로 있는 김헌주 기자라는 분이 문서 관련해서 이제 고영주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을 때 여관방에 이제 합숙 수사 받고 뭐 했던 알몸으로 수사 받고 했던 얘기들을 쭉 글로 한번 쓰셨는데, 그때도 이제 뭐 진술 임의성 부분 가지고 뭐 얘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성이 자유롭게 했느냐는 거죠.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조사를 우리가 해보면, 또 조사를 받으러 변호인으로서 가보면 검찰청에 들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이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데, 여관방에 갖다 놓고 옷을 다 벗기고 수갑을 채웠는데 그거를 임의로 얘기했다 그러는 거는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 이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분들의 생각에는 고문과 이런, 또 옛날엔 가혹행위라는 이상한 말을 쓰기도 하고, 임의성 이걸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제로 때려서 막 이러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때리지만 않았으면은 임의성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옛날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대에 이제 정말 과거의 유물로서 그런 것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예전에 그 활약하시던 분들이 박문진 이사장이나 이런 어떤 우리 사회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못하는 감자가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를 다루기로 했는데 사실 뭐 그 나라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국정교과서 관련돼서 그 위헌 소송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짚어보고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한번 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교과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공식으로 발표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국정화 얘기는 하루아침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길게 올라가면 한 11년 전까지도 올라가는데 2004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검인정 제도를 통해서 금성출판사 등등에서 한국근현대사 역사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교과서가 좌편향이고 그리고 이제 반미 그리고 친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나라당, 당시는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쪽에서 색깔론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뉴라이트 쪽, 뉴라이트 계열에서 그럼 우리도 이에 대응하는 교과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요. 그게 교학사 교과서죠. 그렇죠. 네. 근데 교학사 교과서를 이제 검증하는 과정에서 뭐 오류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과서를 보는 시선도 별로 이렇게 곱지 않았고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교과서가 여차저차 뭐 과정을 겪어서 검증을 받았는데 이게 채택률이 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방법을 바꿔야겠다. 그러면 좋다. 국정교과서가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국정교과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가장 자유방임한 거는 그냥 아무나 책을 쓰고 자유발행자. 그걸 이제 학교 선생님이 우리는 이 책 가지고 가르친다. 대학 교재. 네, 대학 교재 같은, 대부분의 네. 그 선진국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인정제도가 이걸 교과서로 쓰겠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봐서 이건 괜찮다 하는 게 있고 검정제도는 미리 이제 지침을 주는 거죠. 네. 이러저러하게 써라. 그 검정제도 우리는 검정제도를 하고 있는데 국정제도는 그냥 국가에서 써서 내려보내겠다는 건데 참 북한 같아요. 아, 그렇죠. 제가 오늘 민방위 훈련을 갔다 왔는데 예. 거기서 그 북한의 실태에 대해서 막 첫 시간에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게 김정은에게 반대하면 다 뭐 숙청한다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듣고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생각했었는데 국정교과서 사태를 겪으면서 그게 바로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역사적 해석은 제도권에서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선포가 나왔다.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참 그 말 잘 듣는 아이였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그러니까 북한의 실상에 나오는 게 북한은 라디오를 이렇게 그 납땜을 해가지고 남한 방송을 못 듣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뛰면 뭐 처벌받는다는데 우리도 북한 방송을 못 듣게 하시는 굉장히 똑똑하셨네요. 야. 이거 도저히 말이야.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건 이렇게 그러면 교과서를 이제 정권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바꾼다고 해서 애들이 뭐 그렇게 다 알아듣겠어? 라고 사람들이 되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정보가 되게 차단돼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인터넷도 있긴 하지만 사상 개조가 정말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전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맹목적으로 그걸 추종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약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네가 지금 이렇게 배웠지만 사실은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러면 그냥 확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확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정교과서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민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은 다 국정교과서로 네. 배운 사람들이다. 그렇죠. 대학 가서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고 내가 딱 봤더니 아니구나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다들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은 전부 채찍 맞고 이러고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불난 사람인 줄 그건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교과서 국정화를 하는 게 이제 고영구 이사장적 시각으로 고영주 이사장적 시각으로 볼 때는 종북 좌파들의 음모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오히려 거대한 반대를 강남 엄마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제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는 안 된다. 국정화를 하면 옛날 시절로 가면 일방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현대사 하지 말고 그냥 고려 조선시대 그 과거제도나 외워라. 근데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헌재에서 이 국정화 관련해서 한번 92년도에 판단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그때는 국어 교과서였어요.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국어
연구를 하는 선생님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연구를 하면서 책을 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뜻을 모아서 교과서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했는데 국어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출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낸 거죠. 위헌 소송을 낸 거죠. 그래서 헌재 판단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헌재는 8대1로 합헌이다라고. 국정화 괜찮다. 네, 국정화 괜찮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짧게 읽어보면요. 국민의 수학권,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이제 교사가 수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둘 중에서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더 우선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 그거를 채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다만 뭐 검정자가 더 바람직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덧붙이는 의견에 국어와 달리 국사인 경우에는 어떤 학설 뭐가 더 옳다라고 인정을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견해가 나름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해 주는 게 옳다라고 해서 이제 거민정제 국사 같은 경우에는 거민정제가 더 낫다라는 식의 의견을 뒤에 붙여놓은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위헌 소송을 낸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 역사 교과서가 이제 가는 거니까 이건 결국 위헌 소송으로 갈 건데 그 학생의 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사의 교육을 시킬 권리의 충돌로 가게 될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학생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를 보면 국어는 다양한 시각이 좀 적다고 그렇죠. 그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때 교과서에 있었던 시가 노천명 시인의 그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그 시 알죠? 아니요. 몰라요? 교과서에 옛날에 있었거든요. 사슴. 있었겠죠. 예, 졸업한 지 오래돼서. 노천명이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예요. 이 일제시대 때 그 말하자면 황군으로 나가자 막 이런 선동하신 분인데 그 이상야를 탄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 이게 왜 국어 교과서에 있냐 그런 논란이 있는데 학생들의 그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꼭 그 교과서를 받아야 그러네요. 되는지 네. 그러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논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헌재는 결국 판단을 한 게 국정교과서 제도도 있고 검정교과서 제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국가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재라는 거는 어떤 게 가장 최선의 방책인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선을 넘을 때만 거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너무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헌 판단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호사를 잘 쓰면 위헌 판단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싸게 모십니다. 이 교과서 관련해서는 굉장히 기시감이 있을 텐데 그 금성 교과서 관련해서는 수정 명령을 둘러싸고 교육부하고 그 저자들 간에 굉장히 오랜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지금 뭐 저도 보니까 이게 뭐 어떤 거는 합법이다, 네. 뭐 어떤 거는 저도 불법이다. 헷갈려요. 이게 얘기가 많더라고. 제가 교육부 기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거는 합법이고 어떤 거는 위법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정리해서 물어봤더니 사건이 2개라 그러더라고요. 네. 2개인데 하나는 대법까지 가서 불법이다. 고치라고 하면 안 된다. 불법이다고 대법에서 났는데 네. 그 사건은 왜 불법이다라고 했냐면 수정 명령을 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네, 안 그 거쳤- 절차적인 네. 하자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정 명령은 할 수 없다라고 네. 판결을 한 게 한 사건이고 네. 지금 이제 또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이제 2심까지 났어요. 이거는 수정 명령은 합법이다. 그러니까 절차를 다 갖추면 할 수 있다는 할 거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2심까지의 법원에서 네, A를 B라고 고치라고 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옳고 내용도 정당하다. 그렇게 네. 할 수 있다. 정부는 그런 권한이 있다. 권한이 있다. 네. 그러니까 권한 안에 들어올 정도로 이 교과서가 잘못됐다. 근데 그 내용이 아니 약간- 권한 안에 들어올 정도로 교과서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기 전에 이제 그 교과서 저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썼는데 그게 교육부의 생각에 지침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검인정을 하지 마라 차라리 그냥 교과서를 안 쓰면 되지 이게 저자의 인격권인데 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고 할 수 있냐 그게 검인정의 취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검인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검정을 안 해주는 거죠. 아. 이 교과서는 못 쓴다. 아. 그건 좋은데 고쳐라. 이거는 말이 되냐. 그런 좀 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1심 재판부 네. 판결문을 보니까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제목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면이 있어서 교과서의 품위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수정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수정을 명령한 내용 역시 정당하다. 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판단한 이 거죠.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어떤 대목이 과하다고 사법부가 판단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겠네요. 자세히 나와요. 소개를 해주세요. 그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 이거를 그냥 피로 얼룩진을 지우고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 이렇게 바꿔라. 그리고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부분을 극단적으로 치닫는 강압
정치 뭐 이 정도로 수정을 해라. 약간 좀 다 드라이하게 톤다운 네. 해라 이거군요. 저는 특히 그 턱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 그거 빼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그거는 생각해요. 그건 팩트잖아요. 팩트로 네.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이 수정 명령이 적절했냐 말았냐를 다투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애초부터 왜 수정하라고 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개개의 수정 명령이 올바른지 틀린지는 다툴 수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수정은 하라고 할 수 있지 않냐는 게 많은 사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네. 예. 어쨌거나 지금 겸인정 제도가 있으면 검인정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지리하고 피곤하다는 거죠. 아니 근데 대신 예를 들어서 그 금성교과서 문제가 있다고 쳤을 때 검인정 단계에서 제대로 봐서 하면 그 검인정을 못 받으면 못 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못 쓰고 있는 거니까 그 지루하건 말건 오래 가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죠. 예. 그걸로 얼마든지 그러네요.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놈들이 무슨 교과서를 쓰겠다는 것이 난 이해가. 그러네요. 마음에 안 드는 교과서는 검정을 안 해주, 검정 필 도장 안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어차피 그 수정명령 안 받아들이면 검정 도장 안 찍어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뭐 그럼 다 못 찍으니까 교과서가 안 나오네. 교학사밖에 없겠네. 교학사 교과서가 어떨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쓰면 되잖아요, 사실. 사상의 그 시장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참 이렇게까지 판을 키울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왜 그러는지 의문이 드네요. 총선 앞두고 하는 거 아닐까? 지지율 올랐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검인정으로도 할 수 있다. 왜 안 하고 국정으로 가자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검인정으로도 되는데 굳이 국정을 들고 나온 거는 이념 대립을 시키려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그 조중동 문화일보까지 다 계속 반대했어요. 그죠. 계속 반대했고 국정화 끝까지 반대 사설을 쓰다가 마지막에 약간 유보적으로 된 게 조선일보 정도가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네, 정도 네, 그죠. 톤으로 돌아섰고 나머지는 계속 오스널랜드 줄기차게 주장이 그거였죠. 검인정을 잘하면 된다. 네. 그래, 예.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 국정교과서라는 거는 보수건 진보를 따서 너무 쪽팔리잖아요. 최근에 무슨 새누리당 의원이 그 손석희 씨와 인터뷰를 하다가 뭐 예를 들어 러시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 등 이제 이렇게 국정교과서 하고 있고요. 특히 북한은 몇 명 이슬람 국가랑 북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게 캡처돼서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아 진정한 공산주의자야. 종북주의자라고. 네, 공산주의자. 그 제작진이 찾으셨나 모르겠어요, 다들. 제작진이 이태원 살인 사건 그 네. 편에 엄청난 자막 실수를 그래요? 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좀 몰랐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힌트가 지금 자막 영상으로 나갈 거예요. 네. 이런 식의 실수를 하셨다고. 근데 이 정답을 찾으시는 분은 저희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금 변호사님의 화제의 신간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와 베스트셀러, 우리 이태원 살인 사건 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확신의 함정, 이걸 저희가 선물로. 확신의 함정 절판 안 됐나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절찬리에 다 절판 안 되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여튼 선착순으로 드리니까요. 저희 메일과 페이스북 계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